하고 하나씩 하고 그래요. 괜찮냐? 없지? 그러면 뭐 글공부라도 하여 벼슬이라도 들으랴? 여자 사랑해요? 그 여자 사랑해요? 누구? 비영이? 중세가 경고? 그만둬 맞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지 군에서 사용하는 위성 보안 통신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깊이는 이렇게 깊이 야안 불러도 나 불러야 돼요? 불러야지 그러면 아빠 그게 불러. 아빠 불러야지 액션 찍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회사 사업을 온다. 나 몰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일본을 지웠다. 이탈리아 언론이 바라본 글로벌 한류 열풍이란 제목의 기사와 해외 레딧 게시판에 당신이 처음 본 K드라마, K영화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그 게시글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처음에는 동아시아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퍼지더니 이젠 K-팝의 강세와 K-무비와 K-드라마의 약진, 또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전세계 보급으로 유럽에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언론에서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일본 신화를 지워버렸다.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는 지난달 발행한 최신호의 세계면 분량으로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을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스타일, 문신 없는 깨끗한 외모, 패션 브랜드까지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며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매체가 특히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됐다고 평한 것은 한때 서양을 덮친 일본 열풍이 뒤로 밀려나고 한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BTS가 영어에 기대지 않고 한국어 노래로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을 부각한 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로 평가받는 한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와 애플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한국 아이돌 스타 등의 인기와 맞물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패션 브랜드, 국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김치 등도 한류의 대표 상품으로 꼽았습니다. 매체는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단순히 강남스타일 리듬으로만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왜 일본을 끌어들이나? 일본은 상관없다. 상대를 중국, 미국이나 프랑스로 하면 안 돼? 이거야말로 일본을 과잉의식한 열등감의 발로다. 이탈리아의 주간지에 예의 없음. 한국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 K브랜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국고를 투입하고 있으니까. 인터뷰에서는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고 질문받는 쪽에 립서비스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과장되게 말한다. 한국 언론의 상투적인 수법이지. 일본 연예계는 오래된 방식이라 해외 소개 방법이 서툴렀을 뿐 한국은 해외의 영향을 받고 이를 국내에 공급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SNS를 통해 전파시킨 결과 이것이 해외에서 받아들여진 것. 이탈리아인들은 공부 좀 해라. 국가 예산에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자니스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그래미 출전하면 대단할걸요? 시장 원리를 파괴해놓고 굉장하지라고 폼잡는 건 일본인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능이나 정치나 일본은 홍보에 서툰 건 틀림없습니다. 기사에 열거된 분야에서 뒤떨어진 것은 확실히 맞지만 이기고 있는 게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 홍보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 하고 그걸 인용해서 폼잡는 행태일 뿐 자기들이 저런 수법을 쓰니까 일본 칭찬 기사가 나오면 로비했다고 시비를 걸지. 축하합니다. 일본은 패스해 주시고 일본 따위는 필요 없으니 상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어 주셔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주세요. 오늘 이 기사는 축하드립니다. 일본은 일본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을 뿐 해외를 노리는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는 적으니까 단지 일본에서도 해외를 의식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작품은 충분히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뭘 가지고 그런 걸 썼을까? 애당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체가 이류 기자군. 다음은 당신이 본 최초의 K드라마 K무비는 이란 제목의 레딧 게시판의 댓글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에 빠져들게 한 첫 번째 K드라마 또는 K무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엽기적인 그녀와 가을동화 확실히 나를 처음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나는 꽃보다 남자. 11년 전 엄마가 TV 채널을 바꾸실 때 한옥을 봤을 때 그 장면의 아름다움에 너무 매료되어 엄마에게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전환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광고만 나오고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어요. 1년 후 이모는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처음에는 나에게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K드라마는 훨씬 더 디테일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봄학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것입니다. 영화로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고 생각해요.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재미있었어요. 또 엄청 웃겨. 나는 J드라마로 시작했고 첫 번째는 꽃보다 남자이었습니다. 한국어 버전을 보고 나서 K드라마로 전환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시아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같이 보았습니다. 가을동화가 첫 드라마였습니다. 10월에가 제 첫 K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하지만 영화 클래식은 저를 정말 한국인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식은 내가 손예진과 사랑에 빠진 영화, 최초의 한국 영화 2000년대의 올드보이, 그리고 최근에는 기생충이 나를 더 많은 한국 영화를 찾게 했습니다. 첫 번째 K드라마는 올해 초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한 달 동안 나는 그것을 3번 보았고 또 그녀는 예뻤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 킬미 힐미, 이태원 클라스, 힘센 여자 도봉순, 사랑의 불시착 등에서 고민 중입니다. K무비폰 2002년경, 그때 나는 6살 같았다. 나는 나중에 아시아 공포 영화에 매료되었습니다. K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로 기억합니다. 2006년경 현지에서 방영되었을 때 봤습니다. Give My Love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OST 중 하나입니다. 저희 첫 번째 영화이자 드라마는 처음에는 아이돌에 빠지고 K무비에서 K드라마로 들어갔습니다.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천국의 나무는 나의 첫 드라마 중 일부였습니다. 아마 2007년경에 시작한 것 같아요.
나의 최초 한국 영화 부산행, 한국 드라마 라이브. 나는 전체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푹 빠졌다. 최초의 한국 영화는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였습니다. 최초의 드라마는 시크릿 가든. 엄밀히 말하면 태양의 후예를 먼저 보기 시작했지만 저를 매료시킨 첫 번째 드라마, 제가 끝낸 첫 번째 드라마는 W였습니다. 그 후 저는 판타지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영화는 2011년에 돌아온 나의 엽기적인 그녀였다. 드라마는 3년 전 오나의 귀신님. 그것이 나를 K드라마에 매료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K드라마 꽃보다 남자. 일본 원작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꺼려 했습니다. 첫 번째 무비 부산행. 드라마는 공유의 도깨비를 몇 번이고 돌려본 후 사랑에 빠져 시청하기로 결정했다. 속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나의 첫 번째 K드라마는 파리의 연인이었다. 오래되었지만 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첫 번째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 나는 늙었다. 나의 첫 번째 K드라마는 아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내 첫 번째 K무비는 번지점프를 하다. 이것은 내가 K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알기까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나고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전체 K드라마 영화 장르에 전반적으로 몰두하게 만든 것 같아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레딧 댓글 반응 중 하나의 반응을 보면 위에 이탈리아 기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J드라마로 시작했고 첫 번째는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한국어 버전을 보고 나서 K드라마로 전환했습니다. 이 댓글은 위 이탈리아 기사처럼 한류가 전환되는 시점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결론은 인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류는 과거이고 한류는 현재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